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 강의 내용 중에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 시장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 중에 아무래도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식당 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 강의 챕터를 따로 만들어서 메뉴나 또는 이제 노하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출을 올리는 장사 노하우. 그래서 특히 식당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물론 제가 직접 식당을 해보진 않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에게 뭐 주제에 뭐 이런 매출 노하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직접 식당을 한 건 아니니까. 다만 고객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식당 손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장사를 잘 하시는 식당은 어떤 식당인가, 이런 차원으로 이제 좀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도 디자인 베이스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디자인적인 요소, 이런 부분을 또 특히 더 강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상품의 구성이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다음에 메뉴판이 이제 매출에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메뉴판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추가 매출을 올리는 나름의 노하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뉴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식당에서 하는 메뉴가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딱 관련 있는 상품끼리 하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요즘에는 그 어떤 식당이, 특히 국물을 중시하는 식당이요, 얼마나 진정성 있게 식품 메뉴를 만드느냐, 음식을 만드느냐, 이런 걸 보여주는 데 있어서 전기세 영수증을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어요. 제가 어디 유튜버에서 봤나 그런 것 같은데, 전기세 영수증을 보여주는 게 무슨 의미인가 했는데, 그 국물에 진국을 내려면 밤새도록 끓일 거 아닙니까? 전기세가 아니라 도시가스 비용이죠. 도시가스 비용을 많이 낸 영수증. 그럼 가스 비용이 많이 냈으면 그만큼 국물을 우려내는데 시간을 많이 썼다는 얘기고, 불을 오랫동안 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가스 비용을 많이 냈다라는 영수증을 보여주면서 나름의 어떤 뭐 인증, 뭐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참신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만큼 나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의도적인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고, 또 어떤 뭐 곰탕집이나 또는 뭐 설렁탕집이나 이런 데는 진짜 뭐 쇼윈도우처럼 해가지고 그 큰 가마솥에서 계속 끓이고 있는 모습을,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24시간 내내, 그런 집들도 있죠. 뭐 그런 것도 좋은 사례라고 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전혀 관계없는 다른 메뉴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메뉴에서 그 국물이 맛이 있는데 설렁탕집이 곰탕도 같이 하면 뭐 그거는 뭐 특별히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근데 뭐 설렁탕집이 갑자기 뭐 칼국수를 한다거나, 뭐 칼국수도 좀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칼국수가 뭐 해물 칼국수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서로 관련 있는 메뉴를 해서 정체성을 만들어 가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밀가루 음식 위주로 했다면 밀가루 음식이 맞춰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칼국수를 하는데 수제비를 한다,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이런 어떤 메뉴의 정체성. 그래서 무엇을 파십니까? 어디서 파십니까? 어디서 파십니까는요,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정선 안에, 시장 안에서 하잖아요. 그럼 이 시장 안에서 하는데, 시장에 오는 고객들이 평상시에는 우리 지역의 고객들일 테고, 그 다음에 뭐 행사가 있을 때나 축제나 뭐 이런 게 있을 때는 외부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정선의 시장은 외부에 오시는 분들이 평상시에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내 관점으로, 내가 정선에 사는 사람으로서 관점으로 봐가지고 하느냐, 아니면 전국의 관점으로 하느냐, 전국의 관점으로 해야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전국구가 돼야 정선의 어느 식당에, 시장 안에 어느 식당인데 거기가 참 맛있다더라, 이렇게 알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우리 동네 고객들만 생각할 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평상시엔 동네 고객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누구에게 파느냐, 마찬가지죠. 장소가 정선 아니라고 해서 정선만 볼 게 아니라 전국구를 봐야 되고, 누구에게 파느냐도
정선 지역의 인근 주민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소비자들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시야를 좀 넓혀서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메뉴를 보여주는 메뉴판도 중요하죠. 메뉴판도 중요한데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잘 하실 수 있는 거라서 젊은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부분 직접 하시면 좋고요. 연세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자제분들이나 아니면 뭐 아르바이트생들이나 직원이나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은 게요. 동네 간판집이나 이런 데서 메뉴판을 하시는 것보다 또 이렇게 직접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온라인에서 이렇게 미리 캔버스라는 유명한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서 직접 디자인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걸 직접 하는 게 좋냐? 직접 하면은 내 마음이 그대로 메뉴판에 반영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외부에 있는 메뉴판이에요. 이렇게 뭐 배너라 그러죠. 이렇게 크게 해서 사람 키만하게 해가지고 밖에 세워놓는, 여기다가 메뉴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벽에다가 메뉴판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직접 이렇게 직접 디자인 하시고 글자 쳐가지고, 왜 이거 직접 하시는 게 또 좋냐면 메뉴가 또 가끔 바뀔 수도 있고 신메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메뉴가 바뀌면은 또 그걸 또 밖에 누군가에게 의뢰를 하셔야 되고 복잡하죠. 안 그럼 또 뭐 이렇게 저 스티커 붙이듯이 해야 되고, 그러느니 차라리 이렇게 직접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쉽진 않죠. 메뉴 개발하기도 바쁘고 식당 운영하기도 바쁜데 이거 언제 다 하냐. 그러나 젊으신 사장님들은요, 이런 거 직접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 미리 캔버스라는 데 가서 들어가시면 직접 이렇게 이미지나 원하는 사진 이런 것들을 직접 그 사이트 안에 있는 사진을 쓸 수도 있고 내가 찍은 사진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메뉴판에서 특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의 주 메뉴, 가장 확실한 우리의 주 메뉴를 가장 크게 사진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판 사례를 쭉 보여드리고자 핀터레스트 검색한 이미지를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면은 제가 이제 저 빨간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크게 확대한 부분, 이런 것들 보시면 메뉴를 큼직큼직하게 사진을 넣어놨어요. 큼직큼직하게 사진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제목만 크게 넣어놓고 가격은 뭐 크든 작든, 중요한 건 메뉴 자체가 크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저 메뉴 먹고 싶다 이런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조그만 식당들 가보면은요, 메뉴가 글자만 있어요. 글자만 있게 하지 마시고 꼭 저렇게 사진을 담으시라. 근데 나는 뭐 카메라도 없고 사진 잘 찍지도 못한다. 근데 어떻게 저렇게 다 하냐. 요즘 핸드폰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핸드폰 카메라가 웬만한 디지털 카메라 못지 않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으로 직접 찍으셔도 돼요. 그 직접 찍으셔가지고 사진 뭐 그렇게 어렵게 편집 안 하셔도 그냥 툭툭 잘라가지고 보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디자인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디자인을 예쁘게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진을 꼭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메뉴가 저렇게 나오는구나, 그럼 내가 저거 먹고 싶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끔 사진을 크게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진도 보시면 제가 사진들을 이렇게 벽에 붙어 있는 메뉴판과 또 이렇게 책처럼 볼 수 있는 메뉴판, 그 다음에 밖에 이렇게 크게 보여주는 메뉴판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근데 밖에 크게 보여주는 거는 우리의 대표 메뉴를 큼직하게 한 개나 두 개를 보여주시는 거고, 그 다음에 벽에 붙어 있는 메뉴도 조금 작아지겠지만 각 메뉴마다 사진을 다 담으셔가지고, 아니면 메뉴판 크게 이렇게 전체를 다 해서 사진을 최소한 주먹만한 사진을 그 이상이면 더 좋죠. 주먹만 하든가 아니면 그 이상 크면 좋아요. 그렇게 해서 메뉴 사진을 큼직큼직하게 보여주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런 식당들이 별로 없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책처럼 쓰는 메뉴판에도 사진을 조그맣더라도 꼭 사진을 볼 수 있게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왕이면 사진 사이즈가 못해도 한 5cm 정도는 되는 게 좋습니다. 책처럼 보는 메뉴판에도. 그래서 지금 보여드린 사례를 보시면 사진이 큼직하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예를 들어 뭐 양식 메뉴판, 뭐 중식 메뉴판, 또는 뭐 한식 메뉴판 디자인, 뭐 이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자제분들한테 또는 아르바이트 직원들한테 부탁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우리 매장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젊은 사장님들이야 뭐 얼마든지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젊은 사장님들 중에도
예. 아, 이거 내가 어떻게 직접 다 하냐 싶은데 방법들이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요즘에는 많이 좋아져가지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다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뭐 디자이너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예. 대신에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사진들 보면 어떤 거는 배경이 흰색이고 어떤 건 배경이 좀 어둡고 또 어떤 건 배경이 진하고 밝고 뭐 배경이 또 뭐 차분하고 또 발랄하고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매장이 좀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다. 그러면 조용한 차분한 분위기 이렇게 가는 거고, 근데 우리 매장은 좀 톡톡 튀고 싶다. 그럼 톡톡 튀게 가는 겁니다. 예. 젊은 분들 사장님들이 이제 톡톡 튀게 많이 하시죠. 그런 다양한 우리 매장의 컨셉을 하나를 딱 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매장의 컨셉을 정해서 그 메뉴판도 그런 분위기에 맞게끔 설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리치 찹쌀떡이란 이제 정선 그 이쪽 구역에 수리치 나물로 만든 떡이 유명해요. 한번 드셔보시고. 어우, 사장님 너무 기대되네요. 예예예. 있어요. 한번 어디요? 드셔보세요. 어떻습니까? 쫄깃쫄깃하죠. 예. 진짜 맛있다. 맛있죠. 네.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여기 이미지 중에 우측에 상단에 빨간 표시해 놓은 거 보면 저기 일본 식당의 메뉴판이에요. 완전히 그 사진으로 꽉 차 있죠, 아주. 예. 근데 저런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장님은요, 실제로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점을 하시는 분인데, 주점의 컨셉이 뭐냐면요, 안주가 맛있는 주점이에요. 예, 컨셉 자체가. 그래서 안주가 맛있는 주점이라는 컨셉을 정해서 안주의 그 데코레이션 또는 플레이팅, 이것을 정말 정성 들여서 사진 촬영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주 크게 확대해가지고, 예, 이미지만 보이게 한 거예요. 글자는 조금 합니다. 예. 왜? 이미지가 보면 저게 메뉴가 뭔지 아니까. 그죠? 그래 놓고, 요거 무슨 메뉴, 요거 주세요. 할 수 있기 때문에 글자는 작아도 돼요. 대신 이미지를 큼직하게 넣어가지고, 야, 이 메뉴가 되게 풍성하게 이렇게 맛있겠다라는 감성적 이미지를, 예,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저 보여드리는 우측에 있는 사진, 저런 식으로 하는 것도 컨셉에 따라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예. 주점이라 하더라도 음식 맛에 중심을 둔다라면 저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네. 어떤 데 보면은 주점인데 음식이 뭐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맛이 별로 없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은 오래 못 갑니다. 음식의 맛은 기본이니까. 예.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원가 절감을 위해서 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예. 원가 절감을 위해서 뭐 재료를 뭐 좀 더 싼 걸 하고, 사실 그 부분은 요즘에는 좀 이제 다른 방법으로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 연세 드신 분들이 또 특히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젊은 분들은 이제 초보인 경우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뭐 요즘 뭐 식당에 대한 이야기들이 워낙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백종원 씨 하시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음식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하는 사업에서도 원가 절감을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은 최종적으로 나오는 나의 상품이, 예, 그만큼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질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가격을 싸게 하고,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점점 예,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보다는 차라리 좋은 걸 넣어서 좋은 음식으로 맛있게 해서 조금 더 받는 게, 전 그게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그게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거라고 보고, 그게 오히려 더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해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제가 이제 앞에 강의에서 실제로 제가 음식을 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농산물도 판매하고. 근데 뭐 김치를 팔아요. 제가 실제로 온라인에서 김치를 파는데, 김치가, 제가 판매하고 있는 김치가 레시피가 완전 100% 새우젓, 뭐 고춧가루, 배추나 무는 말할 것도 없고요. 완전히 모든 재료가 100%다 국산입니다. 자, 100% 국산이면 특히 고춧가루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비싸다고 처음에 욕을 좀 먹었고, 비싸다고 말을 많이 들었는데, 한번 먹어보신 분들은요, 꾸준히 찾게 되더라고요. 제가 직접 팔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예. 맛이 좋고 재료가 좋으면 고정 고객이 생깁니다. 처음엔 좀 뜸해지만 예. 그 진정성을 꾸준히 보여준다는 거, 그게 메뉴판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맛으로 보여주셔야 되고, 예. 그리고 실제 매장에서 오시는 고객들에게 그걸 느끼게 하고, 그렇게 느끼게 되면 반드시 고객들은 예. 온라인상에 또 퍼뜨립니다. 예. 오시게끔 해야 되는 거죠. 또 다른 고객들도. 그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만들어지더라고요. 메뉴판 사례를 제가 많이 보여드리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또 검색하면 다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 메뉴가 또 종류별로 뭐 기획 메뉴들도 있잖아요. 뭐 시즌 메뉴도 있고, 그런 것들에 맞춰서 낯장 메뉴판을 수시로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캔버스라는 그 무료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활용을 하셔가지고 메뉴판을 수시로 새로운 메뉴판을 많이 보여주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봐요. 왜 그러냐? 우리의 메인 메뉴, 기본 메뉴는 있는데 시즌에 맞는 메뉴들을 많이 만드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 시즌에 맞는 메뉴는 뭘 보시면 아시냐면, 제가 이미지를 좀 뒤로 가서 이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사실 이게 추가 매출 올리는 방법이기는 한데, 이 시즌이라는 게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시즌뿐만이 아니라 매 월별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뭐 1월에는 뭐 신정이 있고 새해라는 큰 이벤트가 있죠. 예. 그 다음에 2월에는 설날이 있고 뭐 정월 대보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2월 14일에 발렌타인 있죠. 예. 3월에는 화이트데이, 뭐 그다음 새학기, 뭐 4월에는 뭐 식목일, 뭐 블랙데이, 뭐 블랙데이면 짜장면 먹는 날, 뭐 이러죠. 만우절도 있고, 이런 거에 맞춰서 메뉴를 그때그때 재밌게 개발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시즌에 맞는 메뉴가 꾸준하게 개발되면은요, 앞서 제가 다른 그 클래스에서 말씀드렸던 편의점 사례가 있잖아요. 매일 닦아가지고 예, 매일 그 매장이 변함없는 거는 변함없는 대로 깨끗한 모습이 변함없는 거고, 매일매일 닦는다는 자체는 그건 또 매일 변한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매장이 매번 살아있다라는 느낌을 줘야 되는데,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월별로 예, 이벤트성 메뉴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는 거죠. 예. 이게 뭐 우리 시장 안에서 뭐 이런 거 할 게 뭐가 있냐? 아니죠. 시장 안에서 이렇게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야, 독특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고객들은 시장은 왠지 좀 찝찝하고 지저분하다 이런 생각들 아직도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생각을 완전히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예. 정성이 들어가고 새로운 뭔가를 보여준다는 거, 새로운 시도, 혁신적 무엇,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 수 있는 방법이 이런 시즌 메뉴가 아닌가 싶습니다. 똑같은, 예를 들어 뭐 칼국수를 하는 집이다. 그러면 칼국수 하나를 하더라도 시즌마다 다르게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4월에 뭐 블랙데이가 있는데 짜장면을 먹는 날은 뭐 블랙데이라고 하는데, 뭐 칼국수는 오징어 국물 섞어가지고 검정 칼국수 못 만들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벤트성 메뉴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 칼국수 하는데 블랙데이라고 갑자기 짜장면이 나오고 이건 아닌 거고요. 예. 그런 개념으로 메뉴에 대한 연구 개발을 꾸준히 하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들의 매장이 전국적으로 온라인을 타고 유명해지실 수 있는 방법이고, 또는 그 시즌마다 추가적인 매출을 만드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거니와, 기본적으로 이 상품을 보고 우리 매장에, 우리 식당에 와서 다른 메뉴들도 많이 팔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시즌별로 상품을, 메뉴를 개발하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외에도 이제 세트 메뉴를 어떻게 강조하느냐, 우리의 메인 메뉴와 세트 메뉴를 어떻게 강조하느냐, 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벤트 메뉴를 어떻게 강조하느냐, 매장에서 앞에다가 저렇게 테이블을 깔아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니면 밖에서 이렇게 배너 같은 걸로 해가지고 메인 메뉴를 만들어 놓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좀 더 부지런하신 분은 이번 주에 메인 메뉴 해서 매번 바꾸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당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분명히 새로워질 수 있고, 새로운 식당, 새로운 시도를 하는 식당에는 고객들이 계속 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이벤트성 또는 추천 메뉴 이런 것들을 앞에 테이블을 놓고 저렇게 연출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메인 메뉴인데 스탠다드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메인 메뉴를 저렇게 모조로 만들어 놓는 경우 많이 있죠. 예. 근데 이렇게 모조로 만들어 놓고 상세한 설명도 좀 적어 놓고, 예.
지금은 뭐 시식을 못하니까 모조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해놓으면 이 집의 메인 메뉴구나. 그럼 메인 메뉴가 저를 모조로만 딱 나누는 게 아니라 POP도 이렇게 걸어놓고 딱 세팅을 해놓는 거죠. 쇼윈도우 같이 딱 연출을 하는 겁니다. 그 공간을. 그래야 더 눈에 띄니까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제가 시즌별로 이제 상품들 메뉴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뭐 요즘에 또 코로나 또는 뭐 미세먼지 또는 뭐 가끔 가다 보면 황금 연휴 있잖아요. 뭐 5일 연속, 6일 연속 이런 황금 메뉴. 그다음에 여름에 너무 더우면 불쾌지수. 그런 것들하고 맞춰서 뭐 불쾌지수가 높을 때 가끔 가다 뭐 아이스 커피를 뭐 서비스를 한다거나 얼마 이상 뭐 드시는 분들은 뭐 이런 서비스를 합니다. 이런 것도 방법이고 또 비수기, 성수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비 올 때 우산이 잘 팔리고, 그죠? 근데 햇빛이 많을 때 그 우산을 양산으로 파는 분도 있고 또는 반대로 이런 말도 있어요. 에스키모인들한테 뭐 냉장고를 판다. 뭐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에스키모인들한테 냉장고를 어떻게 팝니까?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걸 강조했기 때문에 팔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의 상품을 그 시즌에 맞춰서 어떻게 대입해서 POP의 상품을 소개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꾸준한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고 결과적으로는 강조드리지만 식당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매출이나 이런 노하우들은 정말 저가 직접 식당을 해보진 않았으니 정말 많은 노하우들이 뭐 유튜브나 아니면 주변에 식당 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좀 더 마케팅이나 브랜딩이나 디자인적인 차원의 관점에서 그 다음에 고객의 어떤 감성적인 코드 이런 쪽의 관점으로 해서 좀 강조를 해서 말씀드렸고요. 언젠가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